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소비 관련 지표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또 테이퍼링 이슈가 커지지 않을까, 시장의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신데, 관련 이슈 중에 또 하나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역시 유동성을 빨리 회수하지 않을까라는 이슈들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 중 뉴욕시가 처음으로 9월부터 모두 학교에 출근이 아니죠. 학교에 다시 등교해서 수업을 듣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전원 등교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또 12살에서 15살까지도 화이자 백신을 계속해서 맞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뉴욕시장이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학교를 완전히 열 때가 됐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도시 중 가을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곳은 뉴욕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완전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이자 경제 회복으로 가는 결정적인 조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여전히 꺼리지 않겠느냐는 우려 또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자동차 생산과 운행,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탄소 중립 시행의 첫 해죠. 그리고 전 세계 13개국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인 P4G가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 행사에 참석한 정의선 회장이 이같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2025년까지 23개 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수소 자동차인 넥소의 후속 모델도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그린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100여 대의 수소 전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2배가 넘는 200대 이상의 수소 전기버스가 공급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달 말에 있을 P4G 서울 정상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도 이번 달 말 시행될 이 기후정상회의에 앞서서 관련 또 기업들은 우리 주시장에 무엇이 상장돼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많이들 보신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LG가 인도네시아에 1조 원이 넘는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달 초에 LG화학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LG에너지솔루션이 2023년 테슬라에 공급할 첨단 배터리 셀 구축을 추진하고 미국과 유럽의 생산 거점을 물색하겠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이번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신설도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해서 동남아 시장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관련 소식에 주가가 널뛰었듯이 얼마나 LG 관련 기업들의 호재가 될지 역시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가 직접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LG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상사, 포스코 그리고 중국의 코발트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의 생산국이죠. 특히 전 세계 니켈 원강의 약 25%가 인도네시아에 매장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 주가는 떨어지고 디지털 화폐 관련 주식들은 강하게 테마가 형성이 됐었던 거 모두 함께 확인을 하셨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10개월간 가상화폐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활용 가능성 점검 시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 당장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화폐 시험은 하면서도 당장 필요하지는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37,000달러를 다시 회복했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인 브리지워터의 회장이 자신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입니다. 이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회장이 달러 가치가 낮은 것이 비트코인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헤지펀드의 90% 이상이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고 67%는 이더리움, 나머지는 라이트코인, 그리고 차이나링크, 폴카돗을 편입하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82%는 가상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규제 리스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기로 나선 것 때문이죠. 자, 관련 소식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이 가상화폐 가격 급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굿모닝 시간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특집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참고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엔터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시간에서도 4월 말 그리고 5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좀 이른 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면서 이 전문가들이 많이들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관심을 보이면서 주가도 긍정적입니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엑소의 소속사인 SM과 트와이스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6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K-팝 관련 엔터주가 다시 기지개를 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K미용 의료기기가 비수기에도 훨훨 날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피부미용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도 많이 받으시고 보톡스와 필러도 많이 맞으시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의 수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네요. 상장사 가운데서는 루트로닉이 지난 1분기 깜짝 실적을 냈고 고주파 피부 미용기기인 포텐자를 판매하는 제이시스 메디칼도 역시 상장사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이 1년 전보다 30% 증가한 180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레이저 기기뿐만 아니라요. 보톡스 필러 업체들도 회복을 넘어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위 업체죠. 필러 1위 업체 휴젤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여러분들 아마 리쥬란 많이 아실 겁니다. 피부 미용 주사제.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시간에 차라리 이참에 시술을 받자라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남아 시장의 고객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K미용의 앞으로의 순항 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값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그래서 눈치를 보느라고 이 라면 값 못 올렸는데 밀가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는 여름에는 라면 값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밀가루, 팜유, 그리고 소맥 등 라면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라고 하는데요. 지난 1분기 주요 라면 업체들은 이렇게 원재료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만 라면 가격은 못 올라서 좀 성적표를 우울하게 냈었죠. 농심과 오뚜기 등이 그에 해당하는데 자, 라면 값이 오르게 되면 앞으로 수익성이 좀 다시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테이퍼링 언급이 공식화된 이후에 지금 시장의 변화들이 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발표된 4월 FOMC 의사록에서 경제가 목표를 향해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다가오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할 수 있다고 해서
연준이 공식적으로 처음 테이퍼링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이란 자산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인데 테이퍼링을 실시할 경우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고 테이퍼링 실시 근거가 미국의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신흥국에서는 자금 이탈로 신흥국들은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는데 테이퍼링은 논의를 시작한 이후 바로 시행되지 않고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 한 차례 있었던 테이퍼링의 경우에도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선언을 한 이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7개월 뒤인 2014년 1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이 시작한 이후 기준금리 인상 역시 상당 기간 시일이 경과 후 실시하였는데 거의 2년이 지난 2015년 12월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현재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빨라야 2023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연준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선제 사인을 주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늦게 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과거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대표적인 비둘기 성향으로 기억된 것도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천천히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과 함께 철강석과 구리와 같은 상품들 가격 하락 진행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성장주들의 반등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테이퍼링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 나타났지만 상승한 특징주에는 한국전력이 5%대 상승을 기록했고 통신주인 KT가 4%대 상승, 그리고 LG 플러스가 3%대 상승, SK텔레콤 1.6%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인 보험주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 역시 업종 지수로 0.8% 상승하면서 시장 지수를 아웃퍼폼했습니다. 아직까지 테이퍼링 선언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환율이 분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6월 FOMC까지 고밸류 성장주들에 대한 경기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 수혜자인 내수 소비 업종과 함께 경기 방어 업종인 통신, 유틸리티, 보험 업종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수익률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일단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KT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T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익 성장 추세가 지금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도 높은 배당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 배당금은 1,600원대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시가 배당률 5%를 지금 받을 수 있고 내년이면 좀 더 높은 배당이익도 기대 가능하고 그리고 PBR 지금 0.55배 수준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한전을 좀 보시면 되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만 보면 투자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PBR이 0.2배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방어주로에 관심이 있다면 보험용으로 좀 매수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주 중에서는 하나생명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역시도 PBR 0.26배, 그다음 PER로 6.6배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분기에 상당히 많은 단기 수익이 1,9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주식 관련 이익의 대폭 증가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책임 부담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수익도 증가하면서 전액보험 중기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기준금리 상승이라면 의미 있는 이익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 때는 한 PBR 0.4배 수준인 4,5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시고 다시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다시 매수하시는 트레이딩 박스권 전략을 쓰신다면 이 한 종목만으로도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